보디가드 대표 최유성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요즘 TV 많이 나오는데 범죄, 각종 범죄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께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조금이나마 많은 분들이 해소할 수 있게끔 그런 솔루션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기업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보디가드는 처음에는 레이디가드라는 앱을 론칭을 할 겁니다. 그것은 이제 국내 최초로 여성 또는 각종 취약계층에 계신 노약자분들이 손쉽게 누구나 다 이렇게 필요로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중개 플랫폼을 만드는 그런 앱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 경호라는 게 특정 계층만을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경호라는 것은 누구든지 필요로 하는 부분이고, 이 범죄라는 것이 매년마다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제 범죄는 예방인데 각종 그런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전문 인력들을 배치하고 말 그대로 이제 중개 플랫폼으로 좀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보디가드라는 단어는 익히 유명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옛날에 영화 보디가드라는 걸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거죠. 말 그대로 신변을 보호한다. 근데 이제 지금 같은 이런 좀 이렇게 바쁘게 사시고 그리고 1인족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사실 누가 나를 지켜주지라는 약간 한 문장으로 이거를 좀 생각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경찰들도 인력이 사실은 많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한 상태고, 막상 내가 진짜 필요로 할 때 정말 누가 나를 지켜주지? 아무도 지켜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때 이 대한민국은 IT 강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IT를 접목해서 이런 보디가드, 신변보호식에 대해서 뜻은 신변보호인데 이 신변보호를 어떻게 이렇게 만드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그 보디가드라는 단어를 맨 처음에 떠올렸는데 사실은 좀 의외였어요. 뭐가 의외였냐면은 보디가드라는 단어를 쓰는 업체가 실제로 없다는 게 사실 행운이었고, 메일은 보디가드지만 앱 같은 버전은 레이디가드 또는 키즈가드로 후속작으로 이제 계속 낼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이름에 담긴 의미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신변을 보호하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창업 아이템이 안심기가 서비스를 좀 들어보셨나요? 안심기가 서비스가 뭐냐면은 나라에서 2013년 정도 됐을 때부터 이제 실행을 했던 건데, 서울시와 수원시를 갖다가 집에 안심기가라는 목적으로 해가지고 이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2013년에는 사실 이 통계상 뉴스에서 나올 때는 한 35,000건 정도를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저희 인력, 그러니까 작은 인력으로 약 300명에서 400명 정도로 그거를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2018년에는 무려 한 35만 건이 이용을 한 게 통계에 잡힌 거예요. 이게 이용하는 것도 다산 콜센터 통해서 굉장히 사실은 좀 이용하기가 되게 쉽지 않은 구조로 돼가지고, 그러니까 수요층은 말 그대로 10배가 증가를 했는데 이미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납부가 되다 보니 이미 수원시에서는 이미 이제 예산적인 부분과 여러 비효율적인 부분 때문에 문을 닫았고, 서울시 또한 그거를 지금 아마 좀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 창업 아이템이 이 수요와 공급 이거를 잘 생각을 해야지 할 수 있는 것처럼, 개인적으로는 이 경호라는 시장이 왜 우리나라가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후진국인 필리핀이라든지 이런데도 굉장히 경호 시장이 좀 활성화되어 있고 이런데, 오히려 우리나라는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사실 범죄는 예방인데 예방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벌목이 되게 많고 지리적으로,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게 더 취약점이라는 거죠.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런 거에 빠삭하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벌어지면 뭐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경호 시장을 접근한 사람도 없고 이거를 한번 일자리 창출도 하고 여러 범죄율 감소도 시킬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뭐 많은 기업들이 다 차별성이나 뭐 본인만의 장점이 있고 막 그렇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앱이라는 장점을 살려서 말 그대로 대리운전을 부르듯이 간편하게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의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아무래도 이제 이게 안전도 부분이라든지 여러 실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무나 이거를 맨 처음에 접근할 때 카풀처럼 정말 가볍게 건장한 남성이 같이 집에만 가줘도 같이 걸어만 가줘도 보호가 된다고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도 아무래도 이제 고객들에게 신뢰가 가려면 고차원적인 약간 좀 고퀄리티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현재는 각종 우리나라의 경호업체가 한 4,000개가 넘거든요. 그 전문 인력들을 섭외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아예 이제 경호업체의 전문 인력을 또 관리 측면에서는 또 쓰고 그 다음에 매년마다 무도학과, 경찰행정학과, 그 다음에 경호학과 각종 유명한 것보단 전문적인 인력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어떻게 해야지만 효과적이고 안전한지에 대해서 공부를 한 그런 인력들을 사용해서 하려고 굉장히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사실 나라 입장에서도 굉장히 정말 일자리 창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침체되어 있는 경호 시장에도 활력을 넣어가지고 누구든지 좀 안전하고 또 같이 이득을 남길 수 있는 약간 그런 이상적인 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의 생각이고 그리고 확장성도 또한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일단 메인으로 딱 2가지만 일단 오픈을 해서 같이 가려고 하는데 사실 한 10개, 약 10개 정도의 플랫폼을 이미 계획을 해놓은 상태예요. 근데 이 사업이라는 게 이제 점진적으로 일단 돌아가게끔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가야 되기 때문에 확실히 중개 플랫폼이라는 거는 이런 매력이 굉장히 많다는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사실 법인이라는 장점도 알고 단점도 알고 시작했지만 사실 회사를 처음 설립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약간 법 또는 세무, 그 다음에 노무 각종 그렇게 알아야 될 지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은 조금 놀라면서 틈틈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막상 법인을 설립하고 일을 좀 진행하다 보니까 이 나라가 그래도 세금을 걷어가서 그 돈을 올바른 곳에 좀 쓰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감회가 새로웠고 또 더 많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오히려 또 누구나 다 좀 법인이라는 장점을 많이 이용해가지고 나라에서도 보조를 많이 해주시고 우리 개인도 좀 많이 사업이 잘 됐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느낌입니다. 사실 뭐 기획이나 아니면 앱을 만드는 거나 이게 쉬운 건 아니죠. 그것도 저도 2월부터 준비를 해서 기획을 해서 앱을 만들기 시작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서 사실 또 만들어 놓고도 가장 중요한 게 이 무기라는 거를 갖다 장착을 했으면 이거를 어떻게 휘둘러서 전장터에서 나가서 이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실제적인 구현인 거죠. 구현을 해가지고 실제적인 결과물을 얻어서 그걸로서 또 사업이 계속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가장 어려운데 거기서는 각종 사실 진짜 투자금 문제라든지 자본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팀 구성도 좀 아무래도 완벽하게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동종 업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마찰을 줄이면서 그리고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약간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사실 보통 일은 아니더라고요. 이게 사업이라는 게 진짜 말이 쉽지 생각만 쉽지 사실 막상 해보면 하나 두 개 따질 게 아닌데 그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영업을 오래 했던 사람이다 보니 극복하는 문제는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두 발로 뛸 수밖에 없다. 뛰어서 그냥 부딪히고 많이 만나고 그
그 다음에 필요한 거 있으면 또 조언도 구하고 도움도 청하고, 약간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어떻게든 하나씩 풀어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높은 곳에 올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단 제가 이제 대표이사고요. 계속 기획자도 하고 있고 영업을 제가 주로 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대표라고 김명경 부대표님 계시는데, 그분도 이제 마케터 또는 재무 쪽을 원래부터가 전공하셨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잘 맡아서 해주시고 계시고, 앱을 이제 핵심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아직은 우리가 신생이고, 그리고 또 직원들을 월급을 주면서 하기보다 외주를 줬어요. 그래서 외주 업체에서 좀 단시간 안에 좀 기획은 뭐 어느 정도 많이 완성돼 있어가지고 이미 뭐 그냥 다 정해져서 만들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8명 정도가 지금 뚝딱뚝딱 만들고 있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순탄 없이 일단 만드는 것까지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앞으로 이제 팀빌딩을 좀 더 집중해서 해야 될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경호업체 쪽이라든지 그런 전문 인력을 갖다가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시스템, 양성할 수 있는 팀을 좀 꾸려서 움직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무래도 12월달, 1월달, 2월달까지는 핵심인 것 같아서 요즘 많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네. 저뿐만 아니라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역시 대한민국 사람은 네이버를 통해서 아무래도 모든 질문과 아주 손쉽게 이렇게 얻을 수 있는 답변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얻었죠. 일단 정말 나라 취지에 맞게끔 비용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실상 하면서도 법인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도 그냥 하나씩 내가 찾아보면서 하니까, 물론 서툴 수도 있고 시간은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좀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루하고 짜증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것보다는 찾아보면서 법인에 대한 또 공부가 되니까 오히려 무턱대고 맡겨가지고 했다가 나중에 놓쳐가지고 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커졌을 때 생기는 이런 각종 법적 분쟁을 미리 공부하고 들어가는 게 오히려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용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편리성이죠. 네. 뭐 물론 생소한 사람들이 맨 처음에 법률 용어를 보면서 하기는 좀 사실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찾게 되거든요. 찾게 되면은 그게 공부가 된다는 소리거든요. 뭐든지 뭐 자기가 알아서 해봐야지 이게 알 수 있듯이 두 번째 됐을 때는 되게 더 쉬울 거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편리성, 저렴한 비용, 그리고 또 공부가 된다는 점, 이런 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막 뭘 누르고 들어갔다가 다시 또 들어가서 또 누르고 또 어디 들어가서 누르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이게 창이.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는 그게 좀 하는 분들은 금방 할 텐데, 사실 컴퓨터를 문외한 분들도 사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런 분들이 왜 쓰겠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또 그런 분들이 또 글 올라와 있는 거 보면 비용이 절감된다 라고 하기 때문에 맨 처음에 접근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 순서대로 좀 차례대로 좀 간결하게 좀 더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이렇게 누를 수 있게끔 그런 호칭이 좀 되어 있으면은 오히려 좀 나는 더 시간도 벌고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일단 저희가 중개 플랫폼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 중개 플랫폼이 한 단어로 봤을 때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이제 이거 확장성이 굉장한 아이템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하나씩 나가서 많은 것들을 이제 더 확장해서 나가면은 이 법인이라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장단점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제가 말 그대로 한 가지 두 가지 장사를 만약 했으면은 뭐 개인 사업자를 당연히 했겠죠. 그에 대한 혜택이 나라에서 많으니까. 근데 이제 법인 사업자에 대한 혜택 또한 만만치 않게 많은 부분이 많거든요. 오히려 또 투명하고, 또 그렇게 해서 나라에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고, 자금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맨 처음에 법인이 유리하겠다. 그리고 사실 뭐 연계가 다양하게 이제 돼서 정말 확장이 되면 그때는 오히려 또 개인에서 법인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는 법인을 맨 처음부터 가서
좀 잘 구축되어 있으면 오히려 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맨 처음에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 보디가드가 서울을 중심으로 먼저 오픈을 할 거고, 그리고 서울을 중심으로 먼저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서울에 거주하시는 시민들은 진짜 저희가 광고나 마케팅을 할 때도 누가 나를 지켜주지라는 핵심적인 키워드로 좀 많이 어필을 할 텐데, 그럴 때 사람들마다 누가 나를 지켜주지 불안하다 이럴 때 사람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보디가드 여기 있잖아, 그걸 해가지고 필요할 때 쓰면 되지 라는 것들을 좀 많이 들렸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브랜드가 어느 정도 사람들의 인식 속에 좀 자리 잡는 거고, 가치 또한 그만큼 성장을 할 텐데,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 또 제가 중국 유학파거든요. 중국에서 제가 5년 살다 왔고, 좀 세계로 이제 많이 좀 보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저만의 이 아이템으로 해서 성공했다고 해가지고 이 회사가 저만의 회사가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은 IT 강국이고, 가면 갈수록 경제는 힘들어지고, 더 돌파구를 찾으려면 혁신하거나 약간 또 다른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는데,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좁기도 좁지만은 정말 시스템적으로는 잘 돼 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막상 그 시스템을 활용을 잘 못하는 또 어떻게 보면 나라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안전하긴 한데 희한하게 예방은 안 돼 있고, 약간 이게 웃긴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키워드가, 제가 중국 유학할 때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한국 사람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도움도 받았고 되게 사람들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대한민국인으로서는 정말 너무 만족하고 좋아요. 좋은데 이 또 다른 하나의 이 보디가드가 대한민국에서 양성해서 나갔다. 그래서 가까운 중국 시장만 하더라도 사실 우리보다는 정말 불안전하고 위험한 나라는 중국이죠. 그래서 저희가 근데 저 혼자서 또 가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같이 이 브랜드 가치를 키워서 같이 해외로 나가서 이 모든 시스템의 안전망을 또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참 너무 좋겠다라는 게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사실 기획을 좀 오랫동안 했고요. 앱을 만들기 시작한 지는 9월이에요. 근데 이제 아직 정부 지원 사업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경험은 안 했고요. 보기는 많이 보고 있고 데이터를 많이 수집하고 있어요. 때마침 또 이제 이런 타이밍도 희한하게 또 제가 막상 도입해서 들어갈 때 이 예산이라는 게 다 끊겨가지고 내년을 이제 초를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벌어놨던 돈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제가 벌어놨던 돈을 지금 계속 지탱을 하고 있거든요. 그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지는 않지만 잘 쓰고 있고, 오히려 반대로 제가 제 돈을 투입해가지고 이런 좋은 기회에 사업을 한다는 게 오히려 더 책임감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청년 사관학교라든지 앞으로 다양한 캠프라든지 이렇게 되게 많더라고요. 많기는. 근데 뽑히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한번 도전해보려고요. 1월 돼가지고 일단 많은 사람들이 좀 도와줄 수 있는, 약간 도와주기보다는 좀 뭐랄까요, 이런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가서 우리도 이걸 해야지, 이게 보통 사업이 아니어가지고 사실은 정말 각오는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솔직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에 지원을 많이 해볼 생각입니다. 다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은 누구나 진짜 많은데 그 생각을 이게 참 실행하기가 너무 쉽진 않죠, 사실은. 그리고 더더욱이나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이게 리스크가 많을수록 사실은 또 이 세상이 좀 예전처럼 또 호황기고 이렇게 했으면 참 모르겠는데, 오히려 반대로 진짜 좀 방어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다 보니 참 신문 같은 거 봐도 너무 안타깝고 그러더라고요. 네. 참 언제부터 저희가 부모님의 재력과 능력이 곧 자녀의 능력과 재력이 됐는지는 사실상
좀 그런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비 창업자분들한테는 정말 과감하게 도전을 하셔가지고 많이들 경제를 활성화시켜 주시고 정말 성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저 또한 많이 도와주세요.